안녕하십니까. 시장연구조사방법론의 정삼권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과정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켓과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마케팅의 아버지 필립 코틀러가 이야기하는 마케팅에 있어서 경영관리 과정을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조사 연구를 나타내는 리서치의 R과 STB 전략 개발에 따르는 S는 세그멘테이션이고 T는 타겟팅, P는 포지셔닝이죠. 이 STB 전략을 세워야 되고 따라서 MM 전략, 즉 마케팅 믹스 전략을 이룬 다음에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 임플리먼테이션을 실행을 함으로써 성공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실행을 통해서 컨트롤하는, 여기서 통제라는 것은 뭘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어떻게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또는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의 문제점을 찾아서 다시 회전할 수 있는, 순환할 수 있는, 즉 피드백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코틀러 박사의 5단계 이론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케팅에 관련된 학습은 이 코틀러 박사가 이야기하는 이 5개의 단계를 전략적으로 이제 배우면 것이 마케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의 단계인 리서치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크게 마케팅에는 하는 것이 2개입니다. 하나가 제품, 프로덕트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회사는, 기업은, 마케팅은 많이 파는 것이 목적이라 하지만 이 프로덕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상품을, 이 제품을 구매하는 플레이스입니다. 이 시장이죠. 이 시장에서는 과거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해서 온라인 상으로도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경영은 첫 번째는 제품에 대한 관찰이고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한 관찰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환경적인 분석이죠. 경제적인 문제, 그죠? 경제가 나쁘면 물건을 구입을 안 할 수도 있죠. 또 경제가 좋으면 모든 분야에서 내 제품을 구매한다는 이름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환경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같은 제품이지만 유럽에서 인지하는 제품의 법률적인 해석이나 또 아메리카, 미국이나 또는 아시아나 조금씩 다 다를 수도 있죠. 또한 사회적인 문제, 인구 통계학적인 문제, 또는 환경적인 문제, 이런 등등에 관해서 연구조사를 뭐에 따라서 그렇죠. 제품에 맞는 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회 문화라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종교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죠. 그 제품이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면 구매를 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변적인 환경적인 또는 그 나라에서는 법률적으로 제지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잘 연구 사전에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 분석이죠. 그렇죠? 앞에서는 어떤 제품에 관련된 분석이었다면 이번에 시장에 관련된 분석인데 그 뭐냐면 3가지 집단이 있어요. 시장에. 첫 번째는 수요자, 그렇죠? 소비자에 대한 시장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 제품이 그 지역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그 소비자들이 내가 개발한 제품을
잘 구매를 할 수 있는 건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시장의 수요자의 심리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공급자의 시장도 있어야 되죠. 현재 지금 공급자가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고, 또 어느 기업이 쉐어를,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되죠. 거기에 따라서 시장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 회사 제품이 그곳에 갔을 때 몇 위까지 갈 수 있는지, 그죠? 물론 모든 기업은 1등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공급자가 어느 정도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나랑 같은 동급의 경쟁자가 누구인지, 그죠? 새로운 프로덕트인 경우는 첫 번째부터 1등 물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쉽지는 않죠. 그래서 경쟁자로서의 레벨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거기에 따르는 시장 분석을 따르면 스와트 분석이라고 해서,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 그죠? 내부적인 것, 그 다음 외부적인 환경적 기회가 무엇이, 그죠? 위기가 무엇인지를 잘 갖춰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사 단계가 다양하게 우리 기업에서 또는 내 회사에서 직접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또 외주를 줘서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양하게 조사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그거에 따르는 전략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략을 세우기 전에 조사를 잘 해야 된다는 것도, 자기 자신의 내 제품이 무엇이 있는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 분석이나 환경 분석을 한 다음에 무엇보다도 시장을 이제 세분화시켜야 되죠.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내 제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제품이 뭐 우리나라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물론 욕심이 이제 다 한꺼번에 하면 좋지만 비용과 시간과 인원이 많이 투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팔 것인가, 만약에 라면을 판다, 그죠? 라면을 삶아서 판다 했을 때 대상을 해야 돼. 젊은 층을 토대로 할 건지, 아니면 회사가 많은 밀집 지역에 할 건지, 아니면 노인을 대상으로 할 건지, 이런 시장에 물론 연령대별, 인구 통계할 경우 연령대별로 시장을 분석할 수도 있지만, 또는 지역적으로도 할 수도 있죠. 그죠? 나는 서울 부분을 먼저 하겠다. 아니면 또 가끔 로컬에 관련된 제품들도 많죠. 그죠? 뭐 치킨을 한다. 뭐 어디서 내가 할 것인지, 그죠? 또 제주도에서 판매를 할 건지, 이런 세대별과 지역별에 대해서 세분화를 잘 해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상품에 대한 마케팅은 일단 어느 지역에서 1등이 돼야 돼요. 그죠? 거기서 선점을 해야 소문이 나서, 또는 나름대로의 자금이 회전이 돼서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을 세그멘테이션을 다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나이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나면은 그러면 젊은 대상으로 하려면 젊은이가 많은 곳을 이제 장소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만약에 학교다. 학교. 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정문 있고 후문 있고, 그죠? 좌우에 측면이 있고, 이런 문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디로 하는 것이 좋은지, 있잖아요. 또 정문에는 학생 수는 많이 달아들지만 그만큼 점포에 대한 임차료가 비싸죠. 그죠?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학생 20대를 젊은 층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럼 제품도 당연히 20대에 맞는,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약간 매콤한 것도 같은 소재지만 이야기를 난이도를 만들어서 맛을, 레시피를 개발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그건 학교다라는 것을 표적 시장으로 이제 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타겟을 정한 다음에 이제 확장을 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코틀러 박사는
이 두 가지와 더불어서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저도 기업에 눈에 안 보이는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 번째는 시장 경쟁하고 싶지만 일단은 시장 세분화와 표적 시장을 나눠서 먼저 그걸 시행을 해서 어느 정도는 성공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경쟁 위에 돌입을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하려는 전략을 세운다, 그죠? 그랬을 때 내가 여러분도 시장 세분화를 해야 돼. 내가 대기업을 갈 건지, 중소기업을 갈 건지, 아니면 소기업도 갈 건지. 그 다음에 내가 그 대기업 중에서도 내가 그러면 어디를 할 건지, 그죠? 만약에 내가 뭘 해요? 만약에 항공사에 스튜어디스를 한다. 그러면 큰 대형 항공사를 갈 건지, 아니면 저가 항공 LCC를 갈 건지, 그죠? 아니면 외국 항공으로 갈 건지를 세분화시켜서 전략을 가져야 되죠. 물론 많다고 좋은 건 물론 아니지만 대형 항공사라든지 또는 소형 항공사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항공사에 대한 전략이 각각 세분화되게 전략이 다르게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거기에 맞는 타겟을 정해서 한다는 것이 STP 전략이에요. 뭐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요. 그죠? 모든 사람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이라는 거는 그쵸, 프로덕트. 여러분 자체가 상품, 제품이에요. 제품의 품질이 좋아야만, 그죠? 기업에서 저를 채용할까요? 그러다 취업이 된 다음에 이제 시장 경쟁에서 그 직장에서 1등을 하고 또 내가 맡은 분야에서 1등을 할 수 있는지 여건이 생기는 거죠. 물론 현지에서 반해서 내가 1등하면 좋은데 갈 것도 같지만, 그러나 그런 거는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가 비롯된 STP 전략을 배워가면서 적절하게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맞춰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전략을 어느 정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NN 전략을 이제 세야 되는 거죠. 즉 믹스를 해야 되는데, 마케팅에 관련된 믹스를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4P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4P라는 거는 마케팅 수업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P 중에 그렇죠. 제품의 프로덕트. 이 프로덕트에 따라서 다른 P도 달라지는 거죠. 플레이스도 달라지고, 장소를 내가 어디다 할 것인지 그 제품에 맞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프로모션은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가격은 어떻게 이제 정할 건지를 적절하게 믹스를 해야 되는 거죠. 참, 물론 제가 강의했을 때 적절하단 말이 참 쉽게 나오지만, 그러나 경영자로서는 애매하죠. 참 광범위하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4P 전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요즘에는 물론 이 4P 전략이 1960년도에 나타난 분석 전략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확장돼서 이 외에도 4P 외에도 7P, 6P, 8P까지 나오고 있죠. 그 업종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전략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이후에 다른 시간에 쪼개서, 그죠? 저희야말로 세그멘테이션에서 하나하나 더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4P 외에는 중요시 여기는 게 요즘에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피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피플은 구성원을 말해요. 내부 구성원, 직원들을 말하는 거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를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프로세스, 그렇죠? 과정이죠. 우리가 지금 이 마케팅 과정을 하다시피 어떤 단계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관광 같은 경우는 관광 시작 전부터, 그죠? 전략과 관광 출발한 날짜와 도착까지 과정을 어떻게 전략을 세울 거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관광을 마치고 후 전략은 고객과 어떤 프로세스를 할 것인지를 나름대로 갖추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어린이가 탑승을 하면 굉장히 이벤트적인 선물도 하고 하는 이유가 어릴 때 비행기를 타는 어린이는 커서 비행기를 많이 탄다는 그런 통계학적 분석이 있다 보니까 그런 프로모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적인 거라든지, 그죠? 같은 상품이라도, 같은 제품이라도, 그렇죠. 물리적인, 여러분이 비즈니스 클래스와 이코노미 클래스의 차이점이 뭐예요? 일단 편한 의자의 안락성이죠, 그죠? 물론 먹는 음식도 다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차별화해서 어떻게 내가 마케팅의 믹스를 할 건지를 이제 다루는 4P 또는 7P 전략을 이제 배울 것이고요. 물론 여기서 제일 어떤 게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은 기업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안 뵐 수도 있는데 그냥 참고로 4A라는 전략도 있습니다. 그 A라는 게 뭐냐, N이라는, 그죠? 어느 곳이나 어디든 이런 anyway 또는 any product, anytime, anywhere 이렇게 돼서 4P랑 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이 중에 4P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세 번째, anytime이에요. 모든 제품의 판매를 하거나 또는 생산을 하는 데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참 이 타이밍이라는 게 또 다른 말로는 운이라고도 해요. 사실 운이 따라야 된다는데 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참 진짜 거시기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회사라는 게 많은 투여를 했는데, 그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쉽게 말해 타이밍이란. 그러면 맥주집을 내가 치킨집을 차렸어요. 겨울에 차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을에 차리는 게 좋아요? 봄에 차리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 두 가지만 해도 쉽게 이해가 가죠. 그럼요. 치킨집은 맥주도 팔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봄에 넣어야 해서 홍보를 해서 여름에 치킨과 맥주를 같이 팔아야죠. 겨울에 맥주는 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계절적인 제품이라면 그런 타이밍이 중요해요, 사실은. 제가 좀 시간이 길면 이 타이밍에 관련된 이야기도 참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타이밍을 못 맞춰서 성공을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정확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리서치,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절적인 것도 아까 환경적이라는 것이 그 말입니다. 계절적인 요인 제품이면 계절에 대한 연구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 믹서의 전략이 됐으면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전략들이 됐으면 무엇보다도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행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스타트 되는 거죠. 그러기 전에 잠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믹서는 제가 50년대 닐 보딩 고안을 해서 60년대에 와서 제롬 메카시가 창안한 거죠. 그래서 4P는 1960년대에 창안한 거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P나 7P도 추가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임플리먼트죠. 그쵸? 그래서 마케팅을 이제 실행을 해야 돼요. 실행을 함으로써 예민하죠. 그죠? 실행을 하지만 오늘 요일에 따라서, 그죠? 또 주기에 따라, 또 주중이냐 주말에 따라서 모든 게 민감하죠. 그죠? 한 달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전략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녁에도 점검하고, 그죠? 그 다음날 또 준비도 점검하고 이러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장님은 끊임없이 이런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해서, 실행에 대해서 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감히 그래서 그래요. 이 사업을 할 적에는 사장님이 사업에 전념을 안 하면 아무래도 매출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몰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얻어지는 것을 결과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랑요? 당연히 조직원들하고 같이 피드백을 실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회사를 여러분 이제 취업을 해서 가게 되면 참 회의가 다양합니다. 아침 회의, 저녁 회의, 또 주말 회의, 또 주중 회의, 월말 회의, 그죠? 뭐 분기 회의, 또 연말 회의, 막 이런 회의가 기업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또 그것도 상급자까지 하는 회의, 또 대표 회의, 각 직원 회의, 부서별 회의, 그죠? 뭐 이런 회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기 피드백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피드백. 피드백. 피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결과치를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거. 피드백은 뭐다? 미팅입니다. 회의를 하는 것을 피드백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단계가 있지만 크게는 이렇게 5단계로서 조사를 하고 또 STP 전략을 세워서 뭐에 대한 STP 전략이요? 시장이지만 내 제품과 맞는 나의 제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을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제품에 따르는 어디서 팔 것인지 그죠? 또 어떻게 홍보 전략을 하고 유통 전략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매직해야 되는지를 하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실행했을 때도 거기에 따르는 또 매뉴얼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차차 하나씩 해보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그림으로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는 그거죠. 그죠? 내가 방향을 설정해 문제가 뭔가 그죠? 내가 취업을 한다, 창업을 한다 이런 문제로 봉착할 수도 있고 내가 팔려고 하는 제품이 무엇인지를 방향성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외부적인 환경이든 내부적인 환경을 잘 점검을 해서 스와트 분석을 이제 실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인 환경은 내가 공급자로서 그죠? 판매자로서 잘할 수 있는 스트렝스는 뭔지 그죠? 강점 무엇인지 또 단점 위크니스는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제품이 좋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착하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한다 그랬을 때 나의 강점이 뭐예요? 그래 성실하다.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요. 성실하다는 거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3년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개근상을 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다음 주부터 이제 스와트 분석에 대해서도 직접 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객관적으로 공급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죠? 그래서 강점과 약점을 이 강점, 단점을 각각 5개씩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환경, 그죠? 경쟁자가 봤을 때, 그죠? 제가 어디를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요즘에 경쟁자가 많은 것은 위협적인 거죠. 그죠? 그렇지만 또 취업을 많이 하면은 기회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환경이 이제 외부 환경이죠.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것을 여러분들이 요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와 위협의 외부적인 환경을 이제 이거 생각해내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실 게 뭐냐면 스와트 분석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전에 강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자체의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강점이 뭐예요? 스트렝스가 뭔지, 위크니스가 뭔지를 먼저 그 사전적인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강점과 단점의 정의가 다릅니다. 조금. 그러면 나름대로 그 요인을 찾아낼 수 있어요. 기회란 무엇인지 또 유혹이 뭔가도 여러분들이 사전적 정의를 찾아서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굉장히 나름대로 이 단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변수라고 그러는데요. 이 변수의 의미하는 정의가 데피니션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구를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각
강점 한 4-5개씩. 그죠? 여기 세 번째 변수 규명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듯이 문제의 문항을 4개에서 5개 정도씩 한번 생각해서 기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록을 꼭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요, 정말 머리 돌아요. 근데 문제가 된 걸 나열을 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복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케팅 조사를 해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록을 해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이런 변수예요. 하면 되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STP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브랜드 전략이에요. 내가 기업에서의 시장 세분화도 필요하고 또 시장을 목표 시장을 찾는 것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 기업에 있는 제품을 그죠? 제품을 브랜드를 높이는 것이 위한 전략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간혹 제품 중에 회사명은 모르지만 제품명을 기억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무슨 제약회사인지는 모르지만 박X 뭐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정신을 강하게 만드는 조그마한 병에 들은 건데 그러니까 제품명은 알아도 기업명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브랜드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제품이지만 여러분 제품 속에 어떤 정신을 갖고 있냐도 여러분 스스로의 브랜드예요. 아니 저같이 정상군이잖아요. 쓰리북이잖아요. 쓰리북은 뭐다? 저 친구는 약속을 잘 지킨다. 저 친구는 일찍 출근한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하나하나 생활 습관도 바뀌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설이라는 거는 원인 변수가 있어서 그 원인 변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제 가설이에요. 하이퍼시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강점이 강할수록 시장 세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내가 내부적으로 단점이 강하면 강할수록 시장 세분화에 역행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오늘은 가설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유보하면서 이렇게 원인 변수와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가설 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STP 전략을 갖고 나서 다시 한번 마케팅 믹스 전략을 갖는 거죠. 그 기업의 회사의 제품에 따라서 사피 전략을 할 건지 그죠? 물론 기본은 사피예요. 그렇지만 어떤 학생이 교수님 사피 전략은 옛날 정통 방식의 마케팅 기법이라고 물론 맞아요. 그러지만 사피를 기본으로 해서 추가로 5P, 6P, 7P, 8P를 전략적으로 세우는 게 현대 21세기에 맞는 전략이고 그죠? 또 거기에 또 필요한 추가적인 전략이 있어요. 이제 그걸 저랑 같이 공부를 한 학기 동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 전략이 뭐가 있는지 그 중에 제가 아까 4회도 있었죠. 거기에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물론 어떻게 보면 여기는 학생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일단은 취업을 하지만 나중에는 창업을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도 40대 후반에 창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옛날의 기업 문화랑 달라요. 그죠? 요즘의 기업 문화는 고정적이지 않아요.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래서 일단은 취업 전략을 세워서 언제 창업을 할 건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선 가서 남의 회사지만 그 회사에 가서 좀 실력도 쌓고 또 인간관계도 배우고 가시면요 기업에 가시면 공부할 게 참 많습니다. 물론 대학교 생활에서도 공부를 하시지만 이론하고 또 실무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업에 가서 좀 실무 경력도 좀 배우고 그죠? 그러면서 이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회사에서는 신규 사원을 안 뽑으려고 하는 이유도 없잖아 있어요. 왜? 1, 2년 동안 가르치어서 재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나면 계속 근무하면 좋지만 또 그만두는
친구도 많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1, 2년, 2, 3년 다른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친구를 채용하려고 하는 데도 있지요. 저희도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 믹서 전략을 새로운 거다 또는 옛날 거다라는 방식이 없어요. 여러분 전략 중에 제가 좋아하는 전략이 뭐냐면 손자병법이에요. 이 손자병법은 BC 570년 전,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2020년이잖아요. 거기다 570년을 더하면 2800년 전에 손자병법이라는 전략을 지금도 같이 경영에 접목을 시키면 으뜸인 전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오래된 전략도 무시하지 말고 그것도 배우세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전략도 배워가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는 임플리먼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하는데 이 실행에 겁을 내시면 안 돼요. 되게 성공을 못하는 사람이 핑계들을 많이 해요. 자본이 없어서, 그죠? 또 시간이 없어서, 또 뭐 사람이 없어서, 뭐 장소가 뭐 좀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그 전에 무슨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마케팅 믹스 전략도 있지만 조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크게부터 하면 안 돼요, 그죠? 그게 시장을 그래서 세분화한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 시장 세분화하기 전에 뭐예요? 일단 환경적인 거, 또 내가 장점과 단점 이미 알고 들어온 거예요. 뭐 쉽게 성공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전략을 짧게라도 뭐 이걸 길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짧게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성공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성공 외에 또 더 불안 정신이 뭐냐면 내가 성공한 다음에 그죠? 석세스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설정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행복 전략, 해피니스 전략을 꼭 갖고 계시라는 말을 드리면서 항상 제가 피드백을 한다고 그랬죠. 또는 그 피드백도 있고 영어로 루미네이트도 있죠. 루미네이트란 영어는 되새김질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건 제가 연구에서 찾아낸 단어인데 런 한다는 건데 루미네이션을 하는 거는 소처럼 되새김질을 잘해야 돼요.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피드백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기업에서 피드백은 뭐다? 회의죠.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결과에 대해서 그죠? 잘했으면 칭찬을 당연히 해주고 말로만 칭찬해요? 그건 아니죠. 잘했으면 보너스도 주고 그죠? 휴가도 보내주고 물론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돈은 깎지 말고 더 잘해라 전략과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빨간성으로 피드백이 원인이 어딘지 시장 조사를 아니면 환경 조사를 다시 해서 수학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STP 전략을 잘못 세운 건지 되게 기업이 또 성장하고 있을 때 무리하게 기업을 확장을 해서 망한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조그만 식당도 잘 되니까 확장해갖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참 그런 것을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혼연일치가 돼야만 그래서 브랜드 스트래티지인 이런 STB 전략이 잘못된 건지 또 잘한 건지 그런데 제가 퍼센트로 말하면 잘한 거와 못한 거의 차이점은 기준점이 100점이잖아요. 80점과 120점이 오버되는 그러니까 내가 매출을 100억을 100을 한다고 하는데 120%가 넘어서면 그것도 잘못된 플랜이에요. 잘못된 전략이에요. 만약에 내가 100이라고 했는데 80점 이후로 나타나면 그런데도 가만히 계셨으면 문제가 있는 회사예요. 이미 그런 벌써 향기가 감지가 됐는데 그걸 무반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전략적으로 예상보다 매출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갑자기 낮아지면 문제가 있는 걸 감지하고 빨리 분석을 하셔야 돼요. 혼자 하면 용하니까 같은 경영진이나 동료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또 우리가 마케팅 믹스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건지를 피드백을 통해서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은 회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회의는 결과치를 가지고 예측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치가 아니고 감정적으로 회의를 하면 길어져요. 기업이 회의가 길어지면요, 그 말은 뭐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같은 말 하니까 이제 그게 회의가 아니고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는 간단 명료하게 임팩트 있게 발표를 해서 서로가 각자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중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쿠돌러 박사가 이렇게 전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리서치, 조사라는 게, 그죠? 연구, 조사라는 게 얼만큼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숙제 하나 내드리려고 해요. 숙제라니까 너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지나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학과 홈페이지에 제가 나름대로 그 숙제용으로 포트폴리오, 학생 포트폴리오라는 제목으로 파일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학과 홈페이지에 가서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차분하게 아는 것만큼만 작성을 해가세요. 저랑 이제 이걸 한 학기 동안 꾸준히 할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만 먼저 알아서 출력은 페이지가 많으니까 그건 20페이지는 안 되지만 그걸 이제 하나하나 챙겨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도 옮겨서 온라인상으로 올려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차 이제 저랑 공부할 내용이니까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포트폴리오, 학생 포트폴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학과 홈페이지에서 학생 포트폴리오 다운받으시면 물론 기본사항도 작성을 해놓으시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저한테 메일을 제가 보내달라고 그러면 하는 데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해서 중간고사 때까지 점수도 매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럼으로써 제가 미리 학생들을 좀 파악을 하고 이 시간 아니라도 제가 이메일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전까지 1차 제출하게끔 할 거고요. 거기 안에는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하고 어떤 것이 있고 또 아직은 미취되겠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학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조사를 하시고요. 또 제가 이 파일이 메인 파일 외에도 다른 파일도 같이 학교 사이트에 있는 걸 찾아서 같이 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수업 중간에도 제가 메일을 이때 어떤 걸 작성해서 메일을 올리세요 그러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최종 때 메일로 제가 참고해서 받아서 그걸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혹시 만약에 이거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제 메일에 뜨거운 메일이죠. 핫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마케팅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온라인 마케팅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